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온 주요 키워드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부자들 혹은 성공 투자자의 요건 3개를 꼽아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없으면 추가로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네, 자, 트렌드 체크부터 종잣돈 마련까지 부자 성공 투자자들의 공동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부익남님. 네, 저는 3가지는 이렇게 뽑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예금 저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간 활용. 이렇게 좀 고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의 자산 투자가 보면 80%가 부동산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기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돈을 번 사람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돈을 좀 어느 정도 버는 어떤 자영업자분들이라거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전문직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똑같이 소득은 높았지만 어떤 자산의 어떤 크기나 이 형성 과정이 차이가 나는 그 가장 키워드가 뭔가를 보면은 공통적인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잘 하고 있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분이 어떤 그 건물의 건물주가 아니고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열심히 장사를 하면 할수록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서 사실 건물주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소득 그리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이 부동산을 투자했냐, 뭐 건물, 창고 아니면 뭐 주택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샀냐 안 샀느냐 가지고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질문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혹시 부동산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땠어요? 이거 되게 다양합니다. 뭐 30대 분들도 있고 뭐 50대, 60대 분들도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워낙 그 관심도도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성공 확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좀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고려를 하시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두 가지가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100%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금과 저축과 상관없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부채를 또 얻어야 되거든요. 고금리. 그러면 예. 그러면 예금과 저축이 아니라 부채와의 또 싸움이 되는데 방금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된 키워드들을 골라주신 거거든요. 예금과 저축과 부동산. 이 밸런스는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변동성의 흐름을 타기에 좋은 구간이라면 당연히 네. 자산 쪽에다가 많이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면은 예금이나 저축 쪽을 좀 늘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이지만 부동산 투자가 사실 단순히 생각하면은 1년에 뭐 한 2%, 3%, 뭐 네. 많이 오르면 뭐 5%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어찌 보면 그냥 예금 금리 정도, 물가 상승 정도의 투자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큰 부자가 만들어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대출이라든지 어떤 전세 같은 돈을 사용해서 규모를 키움으로써 그래서 5%가 15%, 20%가 되는 그런 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부채를 내가 떠안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순간 사실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도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되 반대로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자라는 비용도 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빨리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무리하게 받는 것. 그것이 사실 문제다.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대출, 어떤 적절한 부채는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대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투자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은 네. 뭘 꼽으셨어요? 이제 시간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 중독과 다양한 투자처 보유. 아무래도 이제 부자랑 성공한 투자분들은 이게 이제 이미 부자가 좀 되셨으니까 이게 사실 결국에는 내 투자 원금이랑 곱하기 투자 수익률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이 원금이 작으니까 이 수익률을 곱하기를 크게 하고 싶어서 가감한 투자를 하게 되고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네. 이미 부자가 되신 분들은 사실 이 원금이 크기 때문에 곱하기만 조금만 돼도 이건 크게 불어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부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산 투자 그리고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게 나는 이 자산을 지키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원금이 크니까 곱하기가 살짝만 돼도 더 커지는 거죠.